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12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어제 제가 영상을 못 찍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고요. 금요일 시장은 코스피 3.37%, 코스닥 3.31% 똑같이 올랐다. 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었어요. 굉장했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목요일날 7% 상승은 솔직하게 미국 시장 7% 상승을 오, 글쎄 10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5년 근래로 처음 봐요. 진짜 기존에 5%도 올해 초였나요? 올해 중순 정도였나? 그때 처음 봤었는데 뭐 다시 다 반납하긴 했지만 처음 봤어요. 아, 음. 확실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급 넣기는 편하다. 한번 갔다 온 곳이기 때문에 수급 넣기는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뭐 어찌됐든 시파이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럼으로써 달러 값이 1,400원대에서 계속 안착 뭐 위아래 했던 부분이 거진 1,300원 초까지, 지금 또 얼마인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많이 빠졌다라는 거. 그럼 시장이 반등은 나왔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그랬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7% 나올 확률은 없어요. 정말 뭐 IMF 터지거나 뭐 경제 대공황이 나와서 단숨에 하루 안에 5% 10%씩 쳐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상승률은 나올 확률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호구 시장이기 때문에 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역할로 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많이 올린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많이 올려요. 왜? 지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누구? 개인의 물량이 훨씬 많다라는 거. 그러면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개인들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뭐 지들도 수익률이 올라가긴 하겠죠. 대신 그만큼 매도의 압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팔기 전에 누가 먼저 팔아버리면 내가 못 판다라는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낮게 팔아야 된다든지.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시장이 미친듯이 상승했다라는 거고, 미친듯이 상승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고요. 기존의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못해도 어쩌고 저쩌고. 코스닥의 기준으로 못해도 720에서 30은 가야 되고, 운이 좋으면 75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일단 720에서 30은 뭐 했다? 확인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다? 갭자리예요. 어, 갭자리예요, 갭자리. 요 갭자리를 밑에서부터 팍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트리는 거는 좋은 흐름이에요. 왜? 매물 소화를 한 거니까. 그럼 지금의 이 흐름은 여기 갭자리, 결국엔 누군가 여기서 물렸지만 그 다음날 바로 갭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흔들리다가 여기서 갑자기 떠갖고 이 위로 올라갔어. 그럼 내가 만약에 평단가가 여기에요. 그러면 뭐 한다? 눌리기 전까지는 안 팔아요. 왜? 오래 기다리기도 했지만 걱정이 돼서 팔아야 된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했던 자리보다 더 높게 갭이 뜨면 안 팔게 된다고요. 들고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는 과정이 돼야 차후에 상승할 때 조금 더 이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건 뭐 차후에 한 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뭐 한다? 요 갭자리 무조건 매꾸로는 나중에 한번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는 요 밑자리는 이제 뭐 볼 필요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700까지 빠질 시장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노선을 우리는 이 갭자리 715포인트까지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요 갭자리겠죠. 725포인트를 이탈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내가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은, 기존에 물린 종목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신규로 진입한 종목들,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뭐 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는 갭이 뜨면서 뭐 했다?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죠? 코스닥도 오랜만에 시원하게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나오지도 않을 만큼의. 그죠? 코스피는 역시나 많이 들어왔어요. 전날에 좀 흔들어대는 척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살짝 물량을 팔았다. 여기서 누를 거냐, 횡보하든 그냥 가도 된다. 대신 외국인들 수급만 우리는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엔 살짝 파는 척해서 뭐라 그럴까요? 혹시나 CPI가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걱정이 되니까 약간 물량 팔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CPI가 우리 생각보다 낮게 나오니까 갭을 띄워놓고 뭐 했다? 거기서 물량을 다시 채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요 갭자리 부분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밑에서부터 물량을 계속 모았지만, 그죠? 사 모았지만 실제적으로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물량을 채워놓은 건 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잠시만요. 왜 거래량이 있다야? 요때하고 어제하고, 목요일이죠? 목요일하고 금요일의 차이점은, 금요일은 뭐 했다? 눌림이 없이, 코스피 지수가 안 나와. 참. 주말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금요일은 뭐, 눌림이 없이 받아주기만 한 거예요. 받아주면서 뭐 했다? 물량을 모았다. 그러니까, 자그만 틀 안에서 물량을 꾸덕꾸덕 채운 거예요. 매수세로. 크게 안 올리고. 그에 비해서 목요일은 큰 틀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을 샀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정리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혹여나 CPI가 안 좋게 나오면 버려야 될 종목, 그리고 지켜야 될 종목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좋게 나오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어찌됐든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결국 이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손해라는 거예요. 지들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실제적으로 어제 금요일날 들어왔던 물량을 기준으로 이 물량과 기존의 물량을 수익권으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올리는 자리가 한 번 더 나올 거냐. 그 자리가 2500, 저는 50포인트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2483포인트니까 2500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거는 거의 명백한 사실인 거고요. 기존에 제가 2450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자리를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2500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뭐다? 2500을 가는 건 기정사실이고, 여기서 2550포인트, 그 다음 2600포인트냐, 얘 과정이에요. 그러면 월봉의 흐름을 좀 보면 26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그죠? 기존에 모한 자리, 물량을 눌렀다가 땡겼던 자리, 그러면 누른 자리는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고, 여기는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자리.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버티는 흐름을 만들면서 여기서 매수 매도가 뭐 했다? 치고받고 싸웠다.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2550포인트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그 다음은 2600에서 어디까지? 2650. 정말 말도 안 되게 시장이 흐름처럼 좋다면 2700에서 2750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왜? 여기서 치고 받았으니까. 결국엔 여기서 치고 받았던 사람한테 평단가를 빠져나갈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여기보다는 여기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왜? 최소 석 달이니까, 넉 달, 다섯 달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확률은 어느 정도 높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20에서 30%지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50%까지 나오겠구나. 혹은 요 밑에 2600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은 60%? 60, 7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측도 해보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지금은 이 갭자리를 메꾸지 않아야 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혹여나 미국 지수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3%면 적은 상승률은 아니거든요. 뭐 그만큼 빠지기도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악재가 빵 하고 터졌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호재가 빵 하고 터졌다라기도 아닌 부분인 거고요. 기존에 그냥 빠졌던 부분을 들어 올리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대신 눌렀다 간다면 이 누르는 과정이 뭐다? 물량을 지들이 더 사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량을 더 사기 위해서 지들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털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밑에서 여기서 물량을 더 모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요 자리를 깨지면 요 갭 자리에 못해도 중간가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겠구나. 2450. 그게 아니면 요 갭자리 메꾸지 않고 그냥 뭐한다? 2500은 먼저 확인, 그 다음이 2550까지 갈 거냐 말 거냐의 과정이에요. 결국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눌렀다 가는 거고요. 사실 왜? 그냥 가든 눌렀다 가든 계속은 못 가요. 어차피 고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거라면 차라리 그냥 갔다가 눌러라. 왜? 메꾸고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눌릴 땐 또 이 자리 내려옵니다. 얘네들은 그런 말 있죠. 애초에 상승할 때 갭자리는 메꾸고 간다. 왜? 올라갈 때 나중에 그 부분이 독이 될 수 있고, 그때 안 팔았던 누군가가 위에서 매도세를 뿌려내면 주포 입장에서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힘든 건 힘들더라도 그게 계속 간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 그런 말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요런 미국 같은 나스닥, 다우 같은 상승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죠? 그러면 요 갭자리를 메꾸든 안 메꾸든, 메꾸고 가든 안 메꾸고 나중에 메꾸든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으로 내 계좌가 좀 더 편해지냐?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게 좀 더 생기냐? 혹은 좀 더 높은 데서 팔 수 있는 거를 속아서 털릴 거냐?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냥 올라가면서 나에게 단기적으로라도 기쁨을 잠시라도 줄 거냐의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2500포인트 부분과 그 다음은 어디? 뭐 2550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2600 정도에서 요 자리겠네요. 2580. 여기까지를 바로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사실 이 자리 넘기지 못하면, 2600포인트를 넘기지 못하면 결국엔 뭐 한다? 이제는
큰 흐름의 박스권을 연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관점으로. 이해되시죠? 앞으로의 뭐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까지의 행방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안에서 이제 지수가 움직인다 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관점이고요. 코스닥도 적은 물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선물을 코스닥도 적은 물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적은 물량은 아닌데 뭐 코스피에 비해서 적은 물량은 맞아요. 뭐 어찌됐든 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사실상 우리한테는 상승률인데 뭐 이 상승률 5%든 3%든 뭐 10%든 얘네들은 얼마의 금액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금액을 100원으로도 올릴 수 있고 1000원으로도 올릴 수 있고 10,000원으로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것만, 혹은 뺄 때도 10,000원으로 뺄 거냐 1000원으로 뺄 거냐 100원으로 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거냐 채워주지 않을 거냐예요. 결국엔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장에 뭐가 해야 된다? 돈이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코스닥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를 우리가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주식시장 들어와서 맨 처음 사는 종목,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맨 처음 살 수 있는 종목은 뭐? 코스피예요. 알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 LG,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름 있는 회사예요.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내가 정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코로나가 터져서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뭐 시젠, 휴마시스, 진단키트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그나마 좀 접하지만 뭐 상신 EDP, 도화 엔지니어링, 뭐 평화산업, 뭐 S트래픽, BHI, 베셀 요런 종목 우리가 아냐? 모른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니까 아는 거지. 일반적인 실생활, 우리 어머니, 내 마누라,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베셀이라고 아니? 베셀? 건전지인가? 너 평화산업이라고 아니? 글쎄 무슨 구호단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돈이 풀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뭘로 간다? 코스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안정적인 거. 우리가 그냥 생각하더라도 도박이라 가죠. 뭐 스포츠 도박 한다고 하면 뭐 배당률이라고 하나요? 있죠. 역배라고 하는 말이 있고 뭐 이 종목 이 회사가 무조건 이 축구단을 못 이길 거라는 걸 알아. 그러면 9대1이란 이런 표현이 맞나? 이런 식으로 배당률을 주잖아요. 역배라고 하나요? 이거는 0.1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줘요. 투자하면 100원 투자하면 10원 주는 구조. 왜? 어차피 얘네가 이길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장도 얘가 코스피고 얘가 코스닥이에요. 대부분 어디 있다? 여기다 투자한다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만 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돈이 안 풀릴 때는. 시장이 돈이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겠죠. 당연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신 그나마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안정적이 되면 코스피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시총 높은 놈들을 코스피에다 다 쳐몰아놨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정말 좋은 시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코스피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은 코스닥이 뒤따라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긍정적인 흐름이다. 근데 그런 흐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사실 뭐
제가 안 좋은 소리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 어디까지 빠져야 된다. 얘가 빠져야 다른 종목이 그나마 좀 더 간다. 뭐 예전에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었죠. 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공매도를 치는 인원이 아닙니다. 공매도를 치지 않고 또 인버스에 투자 자체를 안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상 북한발 뭐 미사일이 터져도 빅텍 같은 거는 잘 안 사요. 왜? 이게 단기성이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또 그걸 사고 너무 좋아하기에도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올라야만이 저도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주식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대신 그 주식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안에서도 이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냥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도 시장이 항상 오르길 바란다라는 거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코스닥은 일단 75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코스닥은 확실히 코스피어가 다르게 위아래 흔든 자리가 좀 떨어져요. 그 흔든 자리가 어디? 요 자리죠. 요 자리에 흔든 자리인 거고, 요 자리는 뭐예요? 그냥 수급을 넣었다 뺐다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당기고, 그리고 여기서 흔들었고, 여기서 한번 쭉 당기고, 그리고 어디? 여기서 흔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흔든 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럼 이 폭을 다 메꿔줄 거냐예요. 그러려면 시장에 뭐가 해야 된다? 돈이 풀려야 된다. 시장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힌다라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뭐 집값은 뒤고, 왜 주식시장부터 좋아지고 나서 이제 집값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부동산이 빠지는 것처럼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엉덩이가, 뭐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과연 요런 자리까지 얘가 올라올 거냐, 800까지 올라올 거냐, 750에서 여유 잡아서 77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갈 거냐, 이 기준이에요. 이해되시죠? 770포인트를 뚫어 올린다면, 770에서 780 정도를 뚫어 올린다면 800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800까지 간다면 코스피는 2650에서 2670도 가능하겠구나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랠리가 나올 이유가 있냐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그죠? 일단은 코스피는 월봉상의 밑에서 첫 누르던 추세를 뚫어 올렸어요. 그만큼 뭐다? 코스피가 좀 더 강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유지할 거냐? 그 유지의 관점이 2450포인트, 2430포인트 넉넉 잡더라도 그 과정인 거고요. 코스닥은 뭐 위에서 찍어놓은 이 월봉을 아직도 못 뚫었다. 뚫어 올리려면 못해도 7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0포인트 부분까지는 한번 갈 거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뚫어 올려서 770포인트까지 한번 가고 다시 눌리면서 750에서 740포인트만 지지받는다면 800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지수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지수 얘기가 강했고요. 왜냐면 뭐 종목이 웬만한 거는 웬만한 거, 뭐 정말 후발주자가 아닌 이상, 후발주자들, 그죠? 혹은 여기 오르더라도 보합했던 애들, 맵 종목 있을 거예요. 저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있더라고요. 그 그지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 빼고는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좀 말씀이 있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시장이 그나마 좋을 때는 구독자가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면서 부가적인 뭐 수익적인 부분보다 그래도 구독자가 오르는 부분, 제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뭐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솔직히 힘을 얻고, 돈을 떠나서 그래도 유튜브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구독자도 빠져나가고, 그죠? 말 그대로 저는 이 유튜브계로 따지면 저는 코스닥이에요. 잡주고,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돈이 활성화될 때 코스닥이 올라가듯이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저 같은 인원도 한 번 더 봐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특별하게 콘텐츠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분석률, 차트상의 기준으로 분석률은 제가 다른 이 주식 유튜버 분들을 안 보거든요, 사실. 안 보기 때문에 뭐 내가 잘한다, 누가 잘한다라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 기준상에서 80% 이상의 확률은 나타나고 있지 않나. 내가 영상 찍어놓고 다음에 보면 그러네, 그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라는 거를 판단을 하다 보면 그냥 제 짧은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보시는 분들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솔직히 좀 그래요. 솔직히 기운이 안 나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실시간 방송으로 그래도 혹시나 전환해서 뭐 소통이라도 좀 하면서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그 복잡했던 마음, 그 다음에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좀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시간 방송마저도 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고요. 사실 열정페이라고 하죠. 열정페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끄시면 됩니다. 열정페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야 내가 뭐 좋아요 눌러주지 않냐, 니 거 영상 광고 한 편 보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예전에는 댓글상에 확실히 인원이 많으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이 종목 저 종목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분석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그럼 나는 손해봐야 되니까 악플 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찌네 저찌네 뭐 초등학생식으로 뭐 분석하네, 어찌네 저찌네 뭐 주접 떠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니 거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다, 니 거 광고 하나라도 봤다 라고 해서 생색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좀 꺼져도 돼요. 사실 왜 이런 분들 하나 보는 거,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 수익이요 1원이에요. 저 한 달에 제가 하루에 한 편씩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영상을 찍죠. 거의 30분에서 1시간입니다. 솔직히 편집 안 해요. 그냥 차트 보고 주저리 떠들어요. 미리 공부 안 합니다. 왜? 말 그대로 저는 차트쟁이에요.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할 때 공부하고 매매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즉흥적으로 보고 이 종목 수급이 저 종목 뭐 그러면 한번 보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나 재료까지는 확인을 못 하더라도 차트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집을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집까지 할 시간을 쓰고 싶진 않아요. 왜? 한 달 광고 수익률이 제가 8,000원이에요. 한 달 광고 수익률이 거짓말 않고 정말 8,000원입니다. 한 달 열심히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게, 저한테 들어오는 게 두 달에 한 번꼴로 8,000원이에요. 아니구나. 한 달에 한 번꼴로 8,000원이에요. 멤버십 그나마 해주시는 분이 정말 고마우신 분이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100달러인가요? 100달러 기준이 넘지 않으면 제 통장으로 이 외환 입고가 안 돼요. 그럼 저는 두 달에 한 번꼴로 외환 입고가 돼요. 그나마 이 멤버십을 해주시는 분 때문에 그나마 두 달에 한 번씩 뭐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봐주시는 영상은 제가 8,000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9,000 얼마죠? 1시간. 그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재능기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 우리가 솔직히 제가 계산적일지는 몰라도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것도 목적 없이 만나진 않아요. 영상을 찍는 것도 뭐 유명하신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주식을 굉장히 시작하기 전에 유명하신 분이 있었고,
뭐 어디 뭐 이렇게 저같이 리딩방도 안 하시고 그냥 유튜브만 열심히 찍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료로. 그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뭐다? 의인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으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처음 시작 다 좋아요. 재능 기부예요. 그리고 내 영상을 봐주고 댓글 달아주고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자가 늘어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수익보다 뭐다? 이게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구독자가 늘고 영상을 많이 봐주면 뒤따라서 당연히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붙어요. 그러면 꾸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굳이 뭐 리딩이든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욕심 부리시는 분들 이제 잘 나가다가 뭐 내가 말 그대로 쭉쭉쭉 해갖고 100만원 막 2천만원 벌다가 2천만원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빠져.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구독자도 영상을 보는 분들도. 왜? 주식을 맨날 하시는 분들 맨날 신규로 들어오진 않으니까. 있던 사람도 나가는 게 뭐다? 주식판이니까. 그러면 2천만원 벌다가 조금씩 빠지면 또 1500이 되면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리딩방? 멤버십을 할까? 라는 식으로 하세요. 그래도 이분은 안 해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꾸준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인원들은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도 좋은데 이 재능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재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족감이 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죠? 저도 뭘 하고 싶은, 투자할 만한, 내가 취미생활로 하고는 있지만 그 취미생활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주식이라는 건 혼자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리딩방, 단톡방, 뭐 이런 유튜브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내가 물린 이 종목, 누군가도 물려 있으니까 다 같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 한다? 힘을 얻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대. 그럼 내가 기다릴 수 있겠지. 이 종목 뭐 할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예요. 이 도박이라는 게 본전 심리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백날 잃어도 다시 하게 되는 이유는 내 본전을 찾기 위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유튜브를 하시고 뭐 아프리카 TV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거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운영 안 해요. 4시간 쪼개가면서 내가 뭐 그렇게 시간이 남는 사람도 아니고 전 전업 투자자도 아닙니다. 전 직장인이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돌리지도 않고요. 저는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걸로 주식 리딩방도 하는 거고 좀 제가 좀 회사에서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나중에 제가 또 회사를 이직하게 되면 뭐 이제 아예 뭐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좀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신세한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뭐 저도 뭐 남들과 뭐 다를 건 없다라는 거, 뭐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몇 분씩은 계신다. 왜? 확실히 보면요, 제가 영상을 항상 올리잖아요. 뭐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는 분들, 그죠? 이제는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신규로 보시는 분들, 기존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 예전에 지금은 조회수가 다 100단이죠. 많아야 100단이에요. 그죠? 좋아요가 대부분 뭐 만점이에요. 이제 한두 개씩 이제 싫으신 분들도 계시겠지. 제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싫어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주식시장이 좋을 때죠. 좋을 때는 그래도 많으면 1000단위까지도 나왔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라는 거죠. 사람분들이. 솔직히 그때는 뭐 수익률이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2만원 3만원 나올 때였어요. 솔직히 그것도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그래도 만족했어요. 왜? 그나마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난다라는 거, 구독자가
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부분에 그래도 만족하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은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많이 듭니다. 그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대 내 가족한테, 우리 강아지한테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뭐 어찌 됐든 그냥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멤버십이라 하죠. 뭐 결론은 그거겠죠. 아, 이 새끼 또 그런 소리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던지는 말입니다. 멤버십도 있고요. 사실 그냥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멤버십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솔직히 지금 같은 시장에 리딩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뭐 저희 방에도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분 아직 뭐 오래되신 분들 거의 2년 3년 넘으신 분들은 꾸준히 계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뭐 종목 같은 거 물어보시면 저는 그러니까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영상 뭐 해라. 물린 종목 이거 해라. 왜 내가 이거 사지 말라 했는데 왜 샀냐. 뭐라고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그 분들이 돈 많이 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리딩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있지만 뭐 리딩방까지는 솔직히 못 믿더라도 종목 분석이 정말 괜찮다. 그럼 내가 이 물린 내 종목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여쭤보셔도 되고 혹은 멤버십의 회원이 좀 많아지면 멤버십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방도 열어드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방도 열어드리고 혹은 종목도 이 종목 괜찮아 보인다.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혹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들 혹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 종목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수 정예라도 저는 좀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 종목만 조금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처 있죠. 대신 오픈 채팅으로 중수도리를 찾으시면 엉뚱한 채널로 넘어갑니다. 예전에 그래도 뭐 조금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때 그런 오픈 채팅으로 말도 안 되는 중수도리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에 뜨는 카카오톡으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이건데 한 종목당 솔직히 무료로는 이제는 해주고 싶지는 않고요. 한 종목도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제가 받을 생각이 있고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라도 해야죠. 저도 가족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참. 아무튼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불편하긴 한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좀 많이 했고요. 뭐, 듣기 싫으신 분들은, 진작에 제가 꺼달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뭐 힘이 되는 댓글이면 좋고요. 오늘 같은 이런 글에 대해서, 야, 너는 역시 어쩌고 저쩌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욕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뭐 욕을 먹더라도 솔직히 제가 뭐 괜히 제 시간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욕 먹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죠? 안 하면 그만인 거니까. 응.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뭐 내가 뭐 그죠? 뭐 이거 유튜브 솔직히 유튜브 시스템도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니 구독자가 막 올라가다가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뭐 10명이 축 빠지고 20명이 축 빠지고 그러거든요. 응. 난 그 시스템 구조를 모르겠어요. 28일 전 거를 확인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뭐가 훅훅 빠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요. 뭐 그냥 그래프로 쳐 그려놔가지고 여기 때 여기 이렇게 해갔다. 이렇게만 확인이 되니까 확인이 안 돼요. 누가 말 그대로 구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이 3,370명에 대한 누가 누군지 구독자가 확인이 안 돼요. 제가 감사 인사도 못 드려요. 댓글 달지 않는 이상. 그러면 차라리 멤버십을 하시면 확인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유튜브도 뭐 제가 뭐 유튜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혜택 받은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주말에 좀 넋두리 좀 했고요. 뭐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제 얘기 들으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뭐 그 정도는 그래 내가 그래 중소들이 때문에 도움을 좀 받았지? 그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하시는 분들만 생각해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과 같은 흐름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굳이 종목은 뭐 볼 필요가 있을까? 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도 좀 오랜만에 크래프트는 올라온 거 괜찮고요. 예전 제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크래프톤을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죠? 크게 보는 박스는 요 사이즈다. 요 사이즈고, 실제적으로 크게 보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똑같은 기준이죠? 요 정도까지는 들어서면 뭐한다? 상승할 수 있다. 오버슈팅의 자리, 언더슈팅의 자리? 그럼 여기는 뭐 어디? 오버슈팅의 자리가 나온다라는. 이 이상을 가는 그림은 어렵다. 왜? 크래프톤이 뭔가로 대박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 이해되시죠? 결국 지금의 자리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은 요 박스권으로 또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긴 보너스 타임이었고 다시 박스권 들어와서 횡보하다가 매물서 좀 해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 나중에 얘는 이 박스권으로 들어가서 시간과의 싸움만 정말 잘하면 요 자리는 뭐한다? 그냥 주워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호재 터트리고 점으로 날려버리든 아니면 이 단가로 무거운 이 종목도 상한가로 처박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종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참. 아프리카 TV는 제가 드린 대로죠. 차트는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 그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97,000원에서 요런 자리까지 한 번 정도 뭐 한다?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 확인했어요. 확인했고 이제는 아프리카 TV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 77,000원까지 97,000원에서 77,000원까지 박스를 칠 거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에요? 87,000원이죠. 그죠? 요 자리를 이탈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예요. 이탈을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이탈을 하면 그 다음은 82,000원 부근까지 무조건 주저앉아야 된다라는 거고,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는 77,000원까지가 되는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랜만에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얘는 일단 갭이 뜰 거라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갭자리가 75,000원대 위에서 갭이 뜨면 결국엔 어디까지? 90,000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갭자리가 안 뜬다, 시가가 빠져서 시작하더라, 그러면 빠지더라도 57,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해라? 신규 매수 가능하다. 왜? 단기적으로 올라갈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어디까지 못해도 7만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시가가 어디서 떠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75,000원 위에서 뜨냐, 7만원에서 뜨냐, 7만원 밑에서 뜨냐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뭐 7만원이냐, 75,000원이냐, 뭐 또 8만원이냐, 뭐 그런 기준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2등주로 카카오뱅크가 좀 움직였고, 카카오뱅크는 말씀드린 자리까지 다 왔어요. 많이 올라가면 2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 저항대, 단기 저항대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요 자리를 뚫어 올리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이 자리를 못 뚫어 올리면 이제는 뭐다? 요 길을 이제 횡보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온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시장이 좋으니까 강하게 많이 밀렸던 종목들 쳐 올려주는 거예요. 왜? 시총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악재 터질 거
다 터졌으니까. 실적도 그지 개판 나왔고, 뭐 분할한다고 얘기 다 나왔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얘가 요 구름대 활용할 거냐? 이 갭자리는 매꾸로 내려올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받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갭자리 위에서만 버텨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카카오뱅크의 메리트는 이제는 이 갭이에요. 사실 신규적인 관점에서 이 갭을 메꾸지 않으면 눌리더라도 뭐다? 매수해볼 수 있다. 왜? 다시 단기적인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 갭을 메꾸더라도 중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갭을 다 메꾼다? 그러면 뭐? 신규적인 관점으로 들어서더라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가야 된다.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웬만하면 뭐 해야 된다? 안 메꿔야 된다. 제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예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죠. 주가 한번 눌러놓고 이 누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때 얘가 같이 갈 거냐 가지 않을 거냐가 이제 중요한 판단인 거고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서 얘도 금요일날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뭐 64,500원 여기가 저항대거든요. 요 자리를 못 들어오고 들리더라고요. 일단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도 다시 뭐 했다? 구름대 안에 안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면서 구름대 하단으로 돌파 들어갈 거냐, 요런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요런 그림으로 올라갈 거냐예요. 요런 그림은 오래 걸린다. 요런 그림은 다시 쌍공 확인하러 간다. 아니면 뚫어 올린다. 그러면서 뭔 얘기했어요? 기존부터? 요 자리는 무조건 메꾸면 안 된다 그러죠. 얘는 이 자리 메꾸면 메리트가 없어요. 깨진 거예요. 죽은 종목이에요, 그냥. 움직인다 하더라도 얘는 죽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런 관점인 거고요. CS 윈드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영상 찍어드렸었죠. 얘는 뭐다? 삼각수렴의 자리다. 결국 이 삼각수렴이 이탈하게 되면 뭐한다? 요 구름대를 다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구름대에 대한 중간값이 요 자리다. 요 자리를 이탈하면 다 활용할 수 있다. 대신 다음날 빠르게 회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빠르게 회복하니까 한번 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을 넘어서는 그림을 좀 금요일날 만들어냈다가 결국엔 시장이 카카오 쪽으로 수급, 다른 쪽으로 수급, 많이 밀린 놈 쪽으로 수급이 밀리니까 얘가 빠지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다? 다시 또 삼각수렴으로 들어왔어요. 또 삼각수렴 들어왔어요. 얘는 이제 뭐예요? 이 삼각수렴의 중간값 49,500원을 이탈하는 그림 만들어내면 솔직히 조금 안 좋은 흐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냐? 다시 또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 결국 시장이 오를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시장이 오를 때 소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시장이 오를 때 얘 수급 빼서 다른 놈한테 늘 수도 있다라는 기준도 우리는 기억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얘도 갇혀있는 자리였죠. 결국은 뭐예요? 얘는 구름대 다 활용한 거예요, 바닥에서. 그리고 이슈 실적과 뭐 계약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번 흔들어 놓고 이게 지금 매집이 된 거죠. 흔들어 놓고 쳐 올리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여기서 턴단 말이에요. 왜? 눌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음봉 떨어졌을 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 한 번 더 추락할 수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국룰이에요. 10종목 중에 8종목이 죽어요. 중소형 주 위주에서는 대형주도 그럴 확률도 있고, 대신 얘는 뭐 했다? 흔들어 댔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흔드는 과정인데 뭐 캔들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몸통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죠? 흔들더라도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주고 누르더라도 이 위로 올라간 자리를 뭐 했다?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한번 뚫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직은 아바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지금 신고가예요. 위에서 뭐다? 물량을 누군가 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를 하방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놨다가 얘도 금요일날 이 자리를 뚫었다가 다시 넣어놨죠. 그러면
다시 이 자리를 확인할 거냐, 아니면 버텨낼 거냐. 이제 버텨내면 한 번 더 위로 칩니다. 못 버텨내면 이 추세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지하다가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 갑자기 요런 추세에서 뭐다? 이제는 요런 추세로 바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올라가는 추세도 요런 추세가 연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요런 추세가. 이해되시죠? 즉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에 지금 그런 모 아니면 도의 자리에 얘는 더 갈 거냐 덜 갈 거냐. 이해되시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 거진 신고가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뚫어 올리면 이제 뭐다? 더 날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쌍봉을 찍든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는 차트를 본다라는 거예요. 재건주도 나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재건주들은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이제 뭐 12월 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직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뭐 즉 무슨 소리냐? 위로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눌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요 박스권을 서 횡보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자리를 들어 올려놓고 뭐한다? 현재는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슬금슬금 낮아지다가 금요일날 윗꼬리를 살짝금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호로 볼 거냐 아니면 올리려다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포기하는 과정으로 보여줄 거냐예요. 뚫어 올리긴 했는데 씨발 수급이 안 들어오네 에라이씨 하면서 그냥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월요일이죠? 요 안으로 혹여나 들어온다. 15,500원 밑으로 시가를 형성시킨다. 그리고 위로 못 들어 올린다. 그럼 뭐 이제는 가둬놓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월요일날도 이 위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 올리려고 노력하더라. 그럼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대 에버다임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에버다임도 여기 일단 박스권 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600원 위로는 1,800원.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자리. 그러면서 뭐 하는 자리? 슈팅을 내어놓고 매물 소화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죠. 여기서 매도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매도세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번 빼고 여기서 눌릴 줄 알았는데 시가가 중요하지. 시가가 갭이 뜨니까 다시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심값을 두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볼 거냐 길게 보는 관점으로 뭐 할 거냐 볼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요 아니다. 매수와 손절의 관점은 뚫어 올리면 뭐 한다? 한 번 더 간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얘는 위로 먹을 자리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여튼 뭐 몇 종목만 봤는데요. 예, 영상 이렇게만 볼게요.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